오늘은 은퇴한 후 노년의 이야기입니다. 은퇴한 버스기사 박정호는 집안에서 하루를 보내며 스스로를 끝난 사람이라 여깁니다. 아픈 무릎을 핑계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던 중 동네 분식집에서 일하는 고3 수진을 만나며 마음에 작은 흔들림이 생깁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 자신의 쓸모를 확인하고 싶은 욕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친절은 단호하게 거절당하고 정호는 다시 무너집니다. 과연 이야기는 어떤 결말을 맺을까요? 그럼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굿뉴스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침 8시 햇빛은 이미 거실까지 들어와 있었지만 박정호 씨는 아직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출근도 없고 약속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은퇴한 지 3년. 사람들은 그 시간을 이제 좀 쉬어도 될 때라고 말했지만 정호 씨에게 그 말은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늦게 몸을 일으켜 TV를 켭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누가 뭘 했는지, 어디가 시끄러운지. 하지만 정호 씨는 채널만 몇 번 바꿀 뿐 내용은 남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쥔 채 한참을 그대로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출근길 사람들, 아이 손을 잡은 부모, 버스 정류장 앞에 늘어선 줄. 정호 씨는 그 풍경을 마치 다른 세상처럼 바라봅니다. 한때는 그 버스를 직접 몰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그 기억마저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조금 오래 서 있을 때마다 존재를 알리듯 아파옵니다. 병원에 가보라는 말은 이미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이 정도는 다들 그래.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변명이라는 걸 정호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을 겁니다. 여보, 오늘은 좀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요. 나가서 뭐해? 짧은 말, 짧은 대답. 예전엔 하루 있었던 일을 서로에게 길게 이야기하던 사이였는데 요즘은 말을 잇는 게 괜히 더 어색해졌습니다. 점심 무렵 정호 씨는 집을 나섭니다. 특별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집 근처 분식집까지는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분식집 앞에서 그 아이를 처음 봤습니다. 교복 위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계산대 뒤에서 묵묵히 움직이던 아이. 말수가 적어 보였고 표정도 담담했습니다. 정호 씨는 떡볶이를 주문하고 잠시 서서 기다렸습니다. 무릎이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호 씨의 입에서 생각이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말이야. 할 수 있는 게 없네. 누군가에게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이, 이수진은 정호 씨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위로하지도 않았고 괜히 웃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호 씨는 떡볶이를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까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 침묵이 이렇게 마음에 걸릴까? 그날 밤 정호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분식집 앞에서의 아무 말 없는 그 시선이 자신에게 가장 오래 남을 말이 될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박정호 씨는 분식집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발걸음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을 뿐이죠. 아침이든 점심이든 해가 진 뒤든 분식집 불은 늘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서면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수진. 어제와 같은 얼굴, 오늘도 비슷한 표정, 말은 적고 움직임은 빠릅니다. 정호 씨는 떡볶이를 주문하고 구석에 서서 기다립니다. 괜히 시계를 봅니다. 괜히 메뉴판을 다시 읽습니다. 사실은 아이를 보고 있었죠. 어느 날은 아직 해도 뜨기 전이었고 어느 날은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호 씨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 생각은 어느새 연민이 되고 연민은 쓸데없는 걱정이 됩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새벽 첫 차를 몰기 위해 아직 잠든 집을 나서던 날들, 아이들 학원비를 계산하며 한숨을 쉬던 밤들, 그래도 그땐 가장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버틸 이유가 있었죠. 정호 씨는 수진에게서 그때의 자신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계산대 아래에 놓인 서류 봉투를 챙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건 뭐예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짧게 대답합니다. 학교 실습이요. 특성하고 현장 실습, 취업 준비. 그 단어들이 정호 씨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이어집니다. 요즘 애들도 참 쉽지 않네. 그 말은 수진을 향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 씨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군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오래간만이라 조금 낯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도 그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가 있나?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와주면 어떨까? 조금 보태주면 어떨까? 대단한 게 아니라도 밥 한 끼 값 정도라면. 그 생각이 들자 정호 씨의 하루가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수지는 늘 같은 거리감을 유지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한 움직임만 했습니다. 그 태도가 정호 씨를 조금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은 때로는 상대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게 합니다. 정호 씨는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나도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선택이 어떤 말을 듣게 만들지 아직은 상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만남에서 정호 씨는 처음으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자신에게 어떤 대답으로 돌아올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은 정호 씨가 유난히 오래 서 있던 날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봉투를 몇 번이나 만졌다가 놓았습니다. 괜히 꺼냈다 다시 넣고 괜히 접었다 다시 폈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만 건네면 되는 일인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문을 받고
떡볶이를 담고 계산을 했습니다. 정호 씨는 봉투를 계산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이거 그냥 간식비 같은 거예요. 말끝을 흐렸습니다. 설명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로 편할 거라 생각했죠. 수지는 봉투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정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당황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정호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큰 돈도 아니고 그냥 어른이 해줄 수 있는. 수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저는 도움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말은 크게 흔들리지도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정호 씨의 마음을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거절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봉투를 집어드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정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분식집 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던 프라이팬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부끄러움이 먼저였고 그 다음은 이유 없는 화였습니다. 괜히 나섰어. 괜히 자기 자신에게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신발을 벗는 손길이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아무 일도. 말은 짧았고 표정은 닫혀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혼자 앉자 그제야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와주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면 나도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거절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그 화는 수진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죠. 그날 밤 정호 씨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진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도움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왜 그렇게 단호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호 씨는 그 거절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진짜 의미가 자신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집 안에만 머물 수는 없다는 것. 그 생각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생각보다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정호 씨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도움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거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모욕처럼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꾸 곱씹게 되는 말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거실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안 나가요? 정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좀 걸어볼까 해요. 그 말은 누군가를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었죠. 도와주기 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구나라는 걸.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다리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아팠고 느렸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누군가 옆에서 재촉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면 됐다며 돌아섰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고 잘 걷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넘어지지만 않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산책로 끝 버스 종점 앞에서 정호 씨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깔 곳도 할 일도 없어서 그저 서 있기만 했던 날들. 그때의 나는 누군가 불러주길 기다렸고 필요하다는 말을 듣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정호 씨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버스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통증도 사라지지 않았고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생각이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정호 씨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땀이 맺혔고 숨은 찼지만 표정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면 됐네요. 그 말에는 자책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받아들이는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완치되지 않아도 변화는 가능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느려도 아직 부족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걸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다음 선택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요. 그날 이후로 정호 씨의 하루는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면 여전히 비슷한 하루였죠. 그런데 정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가 바뀌었다는 걸요. 동네 분식집은 며칠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현장 실습 나갔어요라는 종이 한 장이 셔터에 붙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말없이 동네를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도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섭섭하지는 않았습니다. 붙잡고 싶지도 않았고 다시 마주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갔겠구나. 그 정도였습니다. 그 거리감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정호 씨는 그날도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빠르지 않았고 여전히 다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걸로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걷는 이유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걸으면서 자꾸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도 후회도 쓸모에 대한 계산도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대신 지금 숨이 차다는 것, 햇볕이 따뜻하다는 것, 오늘도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식탁 앞에서 아내가 밥을 푸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나가는 게 습관이 됐네요. 정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안 나가면
오히려 좀 이상하네요. 대단한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 꺼내 보인 것도 아니었죠. 그래도 그 짧은 말 사이에 묘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을 건네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호 씨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은 아닌가 보네요. 그 말에는 자랑도 각오도 없었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인정하는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쓸모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정호 씨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돕지 않아도 박수를 받지 않아도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엄할 수 있다는 걸요. 정호 씨는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걸을 겁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하지만 분명히 다른 마음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으로.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정답은 늘 즐겁게 활동하면서 건강하게 보내는 것입니다.